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언론계의 수사반장 최경영. 가짜, 과장, 선동뉴스는 최 반장에게 걸리면 끝장납니다. 오직 진실만을 찾는 열혈반장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는 2기 따따블로 되는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유튜브 조회수 61만 기록 진짜요? 계속 경신 중입니다. 대박이네. 예. 오늘 한 번 더 기록 경신해서 100만 갈까요? 우리? 100만 가면 뭐 달라지나요? 뭐 달라지는 건 없고 기분은 좋죠. 네. 예. 오윤혜 씨 네. 와 계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오윤혜입니다. 이광수 미래에셋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예.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러게요.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최 기자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되게 죄송해요.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지금 말하라고 방송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입을 막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멘트를 좀 자제해. 갑자기 영화 양들의 침묵이 생각이 나네. 아, 네. 우리가 예. 이걸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화도 나는데 예. 근데 어떡해요. 극복해야지. 이런 세상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투자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순응하는 거예요. 적응하고 예. 받아들이는 거. 화내지 말고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불만이나 아니면 분노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도 좀 코로나19도 저희가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일본의 숫자랄지 한국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네. 꽤 차이가 나고 미국이랑은 너무나 많이 큰 차이가 나는데 네. 우리가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300명 정도의 수준 또는 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하루에 1000명 정도 했을 때도 이 정도의 무슨 락다운 이야기랄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뭐 마찬가지고요. 락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락다운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조금 좀 너무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네. 근데 땅덩어리도 좋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좋고 인구 밀도도 강하고 무엇보다도 아니 일본이랑은 인구 밀도가 비슷하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네. 도쿄랑 뭐 서울이랑 생각을 넘어갔잖아. 해보면.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진짜 집콕하면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냉정하게 네.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아주 뭐 미친 발언 같이 처음에는 들렸어요. 뭐라고 했는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 뭐 8만 명, 10만 명인데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8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대응을 잘 못한 것은 사실이죠, 미국이. 하지만 한국의 대응 방식이랄지 사회 전체가 정말 너무 경악을 해서 아무것도 못 써, 아무것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경제가 마비가 되거든요. 네. 경제가 마비되면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정규직, 네.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그걸로 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는 정치인 관료, 네. 과연 책임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자영업이랄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생계 문제로 다른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이 걸린 사람이 더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강수 위원님을 모셔놓고 코로나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죠. 자꾸 코로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약간 좀 고민이 돼서 고민은 집에서 하시라고요. 주님과 함께. 오늘 주제도 고민스러운 주제예요. 뭐죠?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 있으면 다 사도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최근에 한 조사기관,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투자로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뭔가. 그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이 질문이 들어갔어요. 부동산이냐. 뭐가 좋으냐. 예. 사실은 의문이고 고민스럽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 당분간 이제 집에 좀 계셔야 되는데 뭐 시장도 많이 변하고 갑자기 코로나19도 뭐 갑자기 생기고 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집에 계시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네.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로 봤을 때 어떤 또 차이점이 있고 근본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이거 사람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렇다. 사람의 성향이. 그 생각 못했네. 저는 이렇게 좀 진득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진득한 성격이 아니라서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나한테 이게 좀 위험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좀 빨리 예. 뭐가 보이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뭘 해도 망할 성격인데 이거는 종목이랑 상관없어요. 그런가? 예. 주식 부동산 상관없고 이거는 그냥 뭘 해도 망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안 망하는 방법 오늘 예. 위원님께 듣고 가겠습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좀 성격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성격을 저희가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본질적인 성격이나 속성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질을 알아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방법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주식과 부동산이 어떤 투자로 봤을 때 네.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게 그리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왠지 부동산은 좀 돈이 액수가 단위가 커야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주식은 사실 한 몇십만 몇십만 원만 원대도 있어도 할 수 되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접근성으로 봐서는 주식이 좋은데 그러네. 확률로 봐서는 저는 0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확률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윤혜 씨가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질적 속성을 알면 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수익 확률, 그렇죠. 수익을 낼 확률. 그렇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자면 네. 결국엔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성에 저희가 어떤 기대를 하면서 돈을 일종의 투자라는 거는 던질투에다가 돈 자자를 써서 그러네. 돈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예. 결국엔 이게 뭐 약간 좀 과장해서 표현해 보면 약간 도박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 도박할 때 돈을 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 그렇죠. 네. 그 지점이에요. 진짜요? 주식 투자를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내니까 난 안 되라고 맨날 포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 그러다 다 잃었다. 뭐 이런 유튜브 댓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난리. 예. 그래서 최 기자님 100% 전략을 잘 짜야죠. 예. 그치, 어떻게 내가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예.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알면은 방법이 나오고 그렇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또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한 예를 들어서 종목에? 집중 투자. 한 종목에?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고. 아, 그죠, 중요해요. 그죠.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또 달리는 예. 거죠. 뭐, 야, 알아, 그거. 근데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그치, 그치. 돼. 여기서 이제 그 질문도 그래서 중요한 게 주식 회사를 잘 선택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오래 장기간 동안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잠깐만요. 예. 계속 투자한다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투자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가 어떤 주식을 뭐 100만 원어치를 사서 네. 10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냥 놔두는 게 계속 투자입니까? 아니면은 현금을 추매.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주식을 한 500만 원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투자하고 이게 계속 투자입니까? 저희는 진짜 예. 중요한 질문. 예. 많은 분들은 전자를 택해요. 어. 오래 투자하는 걸 장기 투자로 해서 오래 묻어놓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계속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적금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격이 올라도요? 대신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이게 맞추기도 힘들고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날이 KBS 같은 경우는 21일이에요. 네. 그럼 21일 날 돈 들어오면 10만 원어치 주식을 네. 무조건 산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 그렇게 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네.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사를 잘못 선택한 것 뿐이에요. 아, 그럼 투자 방법은 이게 맞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적이고 예. 부동산의 유동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의 아, 유동성이라는 주식. 그렇죠. 예, 예. 유동성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뭐요? 매월 아니 없어요. 정기 적금식으로 계속 투자를 저는 해봤는데 네. 주식을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화끈하게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네. 그 수익률에 만족은 못하지만 굉장히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고 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물타기가 되고 네. 또 그 회사를 잘 선정해서 그 회사가 주식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 네. 어차피 이제 내가 산 시점보다는 높아질 거니까 10년, 20년 후에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플러스로 많이 돌아서죠. 저희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간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아마존 주가가 주당 3,000불이 넘거든요. 예. 3,000달러가. 그렇죠. 아마존 미국 주식이요. 예. 네. 근데 상장할 때 70불 정도였어요. 언제 상장했는데요? 몇 년 됐는데요? 그게 십몇 년 된 1997년 거죠? 예. 정도. 10...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닷컴 20년. 버블이라고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막 인터넷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주식이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10불 이렇게 막 떨어져요. 아, 70불에 상장했다가 10불로 떨어진 네. 거예요? 10불까지. 근데 그게 3,000불이 됐잖아요. 역사적 최저점은 한 10불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이야. 근데 최대한 이거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3,000불, 예를 들어서 300배 300배. 올랐잖아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것만 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왜 그때 못 샀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샀어도 수익률이 100배였고요. 그러네요. 최근 2년 안에 샀어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어요. 몇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게 막 몇천 배 수익이 올랐다 이게 중요한 거고 제가 볼 때 주식 투자는 절대 수익률이 중요한데 언제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에서는. 대신 왓을 더 고민해요. 그 시간에. 어떤 기업? 그렇죠. 웬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저희가 실수하는 거예요. 주가 폭락하면 사야지. 그러다가 못 사. 주가 오르면 또 아까워서 못 사. 그치, 그치. 나 언제 본 주가인데. 그렇지.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그렇죠.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주식 투자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주식은 유동성이 있고 내가 언제나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투자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간 또 나오실 순 없잖아요. 오늘 나온 김에 다 풀어주세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에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것보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물고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딱 하나예요. 답은. 뭐요? 성장하는 회사를 사면 돼요. 이미 성장돼 있는 거 말고요? 성장하는 주식. 성장하는. 네. 그런데 성장하는 주식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확 성장하는 회사. 그런데 자본주의가 이제는 엄청나게 발전되고 이미 많은 기술들, 특허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기업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유일한 게 사실은 바이오예요. 제약회사들. 이건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주목받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대신 신사업은요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신약품 개발하면 뭐 이게 임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임상 실험에서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사업으로 하는 성장하는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여러 종목을 사는 거예요. 분산 투자. 여러 회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할 때는 여러분 여러 개를 사시는 게 좋아요. 신산업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라. 네. 신사업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증명 한 5개를 사셨어요. 네. 그 중에서 하나는 대박 날 수 있고 나머지는 그치. 다 막. 그렇죠. 근데 그 대박 나는 게 기본적으로 대박이라는 표현 맞나요? 하여튼 주가가 크게 오르면 다 감안하고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하나를 선택하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여러 종목을 투자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올랐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이거를 팔던지 아니면 더 투자하던지 이렇게 막 30%도 막 갑자기 급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땐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신호라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막 그렇게 급등하는. 급등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급등할 때는 지금 오늘 장에서 급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뉴스가 최 기자님 전공 분야의 뉴스가 어떤 주식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가격에? 그럼 그 뉴스의 속성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네. 그 뉴스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냐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으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뉴스가 나와서 주가를 올리면 그건 절대 파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없던 뉴스. 과거에 없던 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의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뉴스가 이렇게 새롭고 아무도 몰랐던 뉴스였던 거죠. 그런데 그냥 다 알고 예상된 뉴스였어요. 그것 때문에 단기로 올라. 그럼 팔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냥 오른 거라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뭐 뉴스가 아무도 모르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요. 팔면 안 되죠. 그런 경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마다 매 정권 초기마다 가령 뭐 남북 관계를 좀 좋게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건설주가 가끔씩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 건설주의 펀더멘탈, 진짜 이 건설주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증가되고 성장을 하느냐, 거기에 관한 질문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을에 뻔히 나왔던 뉴스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쵸, 것처럼 팔아야지. 그냥
뭐 그런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단기적인 테마주의일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경우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뉴스가 있어요. 사실 전 나중에 저 은퇴하면 이런 투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야? 지금 투자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 왜요? 컴플라이언스가 돼 있어서.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예. 부인 이름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아, 그것도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까다롭네. 아니, 근데 신고를 하고 이렇게 사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절차가 복잡하고 제가 분석하는 회사는 사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은퇴하면은 네. 꼭 그 시즌에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그 그 시즌에 그 계절에 계절에요? 네, 계절도 그 시즌이 오면 예를 들어서 조류 독감이 계속 발생해요. 네. 어느 시점에 되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오면 당연히 기온이 올라가니까 에어컨이 잘 팔린다든지 네. 또 지금은 좀 그렇지만 황사가 계속 오면 황사가 테마 이런 테마주가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또 올라요. 아, 그때 주가가. 되면요? 그러면 그때 오를 때는 또 그게 과거에 반복된 뉴스잖아요. 네. 그렇지. 지속하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그냥 싸게 사서 그 시점에 오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팔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또 이상한 게 안 팔고. 독특한 게 또 똑같이 반복되는 뉴스인데도 또 더 오를까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있어요. 안 팔아. 난 안 팔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영업이익이 올라갈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그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 그리고 가장 원칙적인 투자 방법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또 돌아가서 성장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음. 근데 이런 회사들은 아까 바이오 빼고는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기가 많아요. 사기요? 사기? 그렇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기가 많았어요. 뭐 새로운 제품 만든다고 했을 때. 예.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힘들어요. 뭔가 새로운 제품을 고안해내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바이오만 투자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네. 근데 성장의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냐면 융합하는 성장이 있어요. 융합이요? 융합하는 네. 성장. 예. 구기술과 신기술이 같이 만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있던 구기술이 융합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요. 예. 신기술이 아니었어요. 아. 네, 스마트폰이. 예.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발명한 게 아니고 원래 IBM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처음에 다 안 됐다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에다가 라디오, 사진 이런 시장을 융합했단 말이야.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융합한 걸로 그 시장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수백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시장을 새로 창출한 게 아니고 다른 시장을 다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러네요. 네. 과거에 라디오 샀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제 라디오를 사지를 않고. 그렇죠. 예. 계산기도 안 팔리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그 회사 입장에서 그 사업 입장에서는 성장인 거죠. 그렇죠. 그 애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 애플이도 삼성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용어를 빌리자면 약탈적 성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비즈니스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거기다 혁신이라고 얘기할 건 뭐냐면 예. 이거를 다 가져왔는데 그 썸하고 애플 시장이 훨씬 더 크면 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드 비즈니스의 고용 인력보다 예. 애플이 더 많이 인력을 고용하면 이걸 다 가져온 다음에 그러면 혁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출발은 사실은 약탈로부터 성장이 나온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는 음악을 가수시니까 스트리밍 하잖아요. 네, 가수였죠, 제가. 네. 네. 가수시잖아요. 네. 제가 저 유튜브에서 많이 네네네. 예.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 그 CD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스트리밍이 나왔잖아요. 예.
CD 시장 합하고 스트리밍 시장 합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커졌을까요? 스트리밍이 당연히 커지지 않았을까요? CD 시장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CD 시장이 호황일 때와 예. 지금 스트리밍 시장으로 다 변했을 때 시장의 썸이 아, 시장의 썸이 예, 합계가 아, 쉽게 말해서 예. 쉽게 말해서 가수 전체가 돈을 잘 버느냐 네. 어느 시점에 아, 그거는 가수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CD로 했을 때가 훨씬 나았대요. 엄청나게 돈 버셨대요, 그때. 정답이세요. 예. 스트리밍은 돈 안 돼요. 저는 아주 중간 세대라 가지고 예. 네. CD로도 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수로서 왜 그러세요? 아, 어떻게 갑자기 중간 세대인데 돈은 벌어본 적이 없다.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CD 시장하고요 예. 스트리밍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CD 시장이 훨씬 컸어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지불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예. 본질적으로 스트리밍 시장은 시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혁신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 CD 듣고 싶지 않은 노래가 트랙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10,000원, 20,000원 내고 샀었거든요. 그럼요. 문고 가가지고.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되니까 900원, 뭐 600원 해가지고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운로드. 한 곡만. 네네. 가수 입장에서나 음반업계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매출이 줄어드네. 그리고 당연하죠. 경제 예. 입장에서도 예. 사실은 그 시장의 규모가 작아졌으니까 예. 전체 경제의 기여도 입장에서도 훨씬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음악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냥 네. 몇 마디 듣고 아니면 그냥 스킵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로서 음악이 자리가 근데 이렇게 자기가 변하면 힘들었죠. 독특한 또 시장의 변화가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그 잘 되는 사람 1억 부유, 엄청. 2억 부유, 10억 부유. BTS. 엄청나. BTS. 엄청가 그냥 열심히 좋은 음악 만들어도 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과거에 100만 장만 팔려도 이제 밀리언 셀러 뭐 네. 이래가지고 네.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근데 BTS는 뭐 수억 부이죠. 그니까요. 네.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성장의 두 번째 모습인데 네. 하나는 우리가 자본주의가 점점 성장할수록 결국 약탈적 성장이 나오는데 저희가 좀 더 희망을 갖는 건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잘 방향성을 이끌어야겠죠. 예.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약탈하는 성장도 사실은 저희가 성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센터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때 재래시장이 막 전국에 막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어떤 그 마트요? 뭐 마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마트가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죠. 재래시장 그 일종의 열악하신 분들이 예. 계속 장사도 안 되고 이러실 텐데 전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넌 애널리스트로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왜 저널리스트로는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보면요. 이건 좀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예. 성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죠. 그 산업이.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성장도 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가 왜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을 주목하냐면 빅테크가 뭐죠? 그러니까 빅테크. 예. 아마존, 페이스북, 네. 애플 뭐 네. 이런 회사들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구글이라든지. 네. 근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 회사를 빅테크라고 하는데 네. 이런 회사들을 왜 주목하냐면 이 회사들이 지금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는구나. 그렇죠. 다 가져오고 있어요. 전부 다. 네. 뭐 음반, 도서 아니면 뭐 유통 이런 거 그다음에 지적 재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시장을 자기네 안에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올드 비즈니스가 버블이다. 내가 버블이 아니고. 올드 올드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아까처럼 CD 음반 시장이 버블이었던 거지. 네. 얘가 이걸 스트리밍 시장으로 바꾸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약육 강식.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음. 뭐 그렇게
출장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왜 그런 낭비를 해? 내가 그냥 집안에서 잘 만들어줄게. 그렇죠. 화상 통화로. 그렇죠. 그게 비행기 표하고 버스 타는 게 낭비였어. 어? 바꿔버리는구나. 나를 이용하면 엄청 싸게 돼. 듣고 보면 좀 일리가 있네요. 그쵸. 예. 그죠? 그렇죠. 이게 어. 서로 보는 거예요. 올드 비즈니스는 그 뉴 비즈니스 주가가 오른 거 보고 버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익 대비해서 그 회사들 30배, 40배의 주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와. 예. 진짜요? 어. 100배씩 되는 그런 네.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예. 우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는 오래된 그 비즈니스 쪽에서 볼 때는 너네 주가가 버블이야. 그런데 그쪽에서 볼 때는 니네 올드 비즈니스가 다 버블이야. 왜 그렇게 힘들게 다녀? 집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적인 어떤 산업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런 성장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그걸 소비를 하니까 어떻게?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더 편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네, 자연스럽게.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좀 더 이제 투자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의 핵심은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게 있지만 낭비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낭비요? 네. 경제 성장의 핵심은 낭비?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죠? 과거에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에 네. 예, 법인카드로 아, 뭐 기자들 접대를 많이 했다거나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낭비적 요소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걸 수십 년 동안 법인카드를 많이 썼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효율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효율성을 배가 되지만 이게 이제는 과연 큰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가 없어지면 스트리밍이 커져야 되는데 예.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CD 만들어낸 제조업자들이 다 없어지면서 여기서 볼 때는 그거 낭비야. 그거 막 환경 오염하고 이랬잖아. 예.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시장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런 김영란법 전에는 굴비 한 세트에 막 100만 원, 왜? 수박 한 뭐 이거에 뭐 2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못 갈비- 받으셔서 아쉬우시구나. 왜 그러시는 갈비 거예요? 한 짝에 수십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네. 선물을 추석 때 설 때 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기자들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네. 높으신 분들이 그런 거를 받아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사실은. 저희는 상관없는데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김영란법을 반대했던 분들의 주장이 네. 그런 요소. 경제 성장이 좀 그렇죠. 오히려 농민들이 죽어날 수 있다. 오히려 경기가 죽을 수 있다. 이 법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김영란법의 정당성이랄지 대의는 당연히 저는 그렇죠. 찬성을 하지만 네. 그런 측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네. 게 저희가 고려할 만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빅히트 가수만 돈을 벌듯이 그런 사회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큰 회사들만.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회사들의 오너들은요. 자기 재산이 1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어요. 1조 달러가 넘어갔으면 그게 우리 돈으로 200조 원.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개인 재산이 1200조 원. 네, 다 합치면 뭐 우리나라 GDP가 한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1년 GDP가 5천만 명이 생산, 소비하는 게 1900조 원인데 본인 자산이 1200조 원. 네. 그러니까 그게 와우. 그들이 말하는 월드 예. 비즈니스, 오래된 비즈니스의 버블이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모이는데 네. 그런 돌들을 일부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이 또 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00조 원 있는 뭐 가령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다. 예. 제프 베조스가 네. 하루에
햄버거를 많이 먹어봐야 네. 100개를 먹겠어요? 1000개를 그치. 먹겠어요? 세 개밖에 못 먹죠. 예. 네. 그런데 햄버거를 먹을 많은 서민들의 몫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햄버거를 그래도 하루에 3개는 먹어야 되는데 네. 2개나 2개 반 정도밖에 못 먹는 상황이 근데 이 될 수도 있다는 흐름을 거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저 같아도 빅테크에 하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슬픈 현실. 슬픈 네. 현실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저는 이 슬픈 현실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예. 그냥 그 빈부격차를 보이는데 왜 더 슬픈 현실은 기생충에서 어떤 현실이냐면 예전에는 돈 있는 부유층과 그리고 이 돈 없는 계층이 어떤 대립하고 경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생충 영화에서 가장 핵심은 운전기사와 식모하고 가정주부하고 지하에 사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을과 을끼리 싸웠죠. 그렇네, 맞네. 그러네. 처절하게 싸웠지.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요. 예. 이 안에서 싸워요. 왜냐면 그들은 너무 멀리 가 있어서. 그치. 그렇죠. 예, 이게 근데요. 그래서 저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인가요? 받았을 때 흠칫했어요. 너무 놀랐어. 이게 앞으로의 세상을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들도 똑같거든. 한국적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었던 거야.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을과의 을의 싸움.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제가 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카데미 작품상이요. 예. 이상하게 시장의 상을 반영해요. 그 그렇습니다. 시대상. 예, 시대상을. 2017년도에 아카데미 수상작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문나이트. 문라이트? 예. 흑인. 아니야, 문. 예. 2017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되셨잖아요. 이거는 아재 개그인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예, 문라이트. 깜짝 놀랐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서브프라임 전에 예. 아카데미 수상작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크래시. 크래시, 붕괴. 예. 어, 2006년 아카데미 수상작이 크래시였어요. 먼저 전조로 알려줬다. 네.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에 바닥을 찍을 때, 예. 바닥을 찍을 때. 이제 아카데미 반등. 수상작이요. 예. 뭔지 아세요? 예. 그 기억나세요? 왜 인도 소년이 라이프 퀴즈에서 오브 파이? 아니 밀리언 퀴즈로 밀리언에어 되는 그거 못 봤어요. 네. 예. 그런 영화가 아카데미 수상작이 돼요. 그 영화의 핵심은 예. 빈민층이 갑자기 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 바닥이어서 샀으면 다 부자 됐을 텐데 그걸 알려줬는데 묘한 또 평행 이론이 묘한 것에 꽂히셨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너무 네. 사자로 가나요? 예.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죠.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엔 성장하는 주식이 예. 두 가지 그 분류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 예.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방식이다. 네. 두 번째 성장은 뭐냐면 이러한 구 방식을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 새로운 성장보다도 가져오는 거죠. 약탈 성장인데. 예. 네.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예. 이런 회사의 투자 방법은 사실 집중 투자가 좋죠. 집중 투자가 한 좋다. 회사나 두 회사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어차피 성장의 영역은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죠. 구산업에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소비자가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버, 이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버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런 곳에서도 그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혁신이야? 약탈이야? 그냥 택시 노동자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타다와 택시 업계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우버도 똑같은. 결과적으로 혁신이 됐어요? 약탈이 됐어요? 근데 경영학자들의 생각은 네. 혁신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강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기존의 구산업의 시장 비즈니스 영역 이외에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목적으로 둬야 혁신인 것이지 요걸 뺏어가는 거는
약탈적 혁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탈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해주는 거죠, 소비자를. 편하게 해줘서 구산업의 영역을 뺏어가는데 그 트렌드를 어떻게 해보기가 힘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하면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참 슬프네 오늘 이야기들이.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투자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냉혈적이잖아요. 이게 차가운 성격을 좀 그렇죠. 갖고 있어서 예. 사실 성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렇잖아요. 네. 예. 성장이라는 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남들하고 비교하고 성장해야 되고 어쨌든 시장을 가져와야 되는 성장이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에서 그런 성장만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또 한 가지 플러스한 성장이 있어요. 전 이거를 가치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가치 성장. 예. 뭐죠?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 일종의 전 가치주에서 이런 성격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어떤 구시대 산업에서 MS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마켓 쉐어가 예.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점유율이 예. 예를 들어서 지금요.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 초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미노 피자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진짜요? 왜요? 아니 왜 피자를 사람들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한 판 먹다가 두 번, 세 판 먹는 것도 아니고 왜 피자 산업이 주가가 막 100배 오르고 이랬거든요. 네. 왜 올랐을까요? 배달 많이 시키니까 그러면서 예. 이 도미노 피자가 배달의 비즈니스로 방향을 바꿔요.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경쟁 피자가 생각나시는 거 있죠? 파파존스. 파파존스도 있고 또 되게 피자헛, 큰데 피자헛. 예. 피자헛은 레스토랑을 막 키워요. 예. 근데 피자헛은 점점 더 MS를 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도미노 피자는 MS가 점점 올라가고. 레스토랑에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피자를 먹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달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런 올드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서 MS의 변화를 전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도미노 피자가 그런 것들을 해냈고 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도미노 피자 같은 데 가보시면 스스로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내 피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토핑도 하고 내가 진짜요? 원하는 대로. 예. 그럼 그대로 만들어서 배달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혁신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올드 비즈니스, 오래된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조그마한 혁신인데 그게 또 바로 실전 가능한 혁신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약탈 성장하고 스스로 기술 개발 성장하고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른 건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각광받는 회사죠. 근데 건설업처럼 건설업 전문 건설업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업 전문 애널리스트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원래. 그래서 이제 건설업 쪽에서는 건설업을 사양산업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19 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 이제 집에서 그래서 다 해결해야 관련 되니까.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회사의 역할보다 이제 건설 시장에서 인테리어 회사들의 역할이 커진 거예요. 그렇지. 집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사람이 더하기 이제는 예. 집질 땅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증가하고. 그렇지. 리모델링하고.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살 집을 공급해주는 주체 자체가 예. 과거에는 계속 건설사들이 새 집을 지어서 공급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회사들이 새 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니까요. 그게 훨씬 더 또 SNS 사람들이 또 보여주는 거 좋아하니까. 맞다. 막 그게 찍어서 올리지. 엄청 한몫하는 거죠. 뭐 25평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거실이 이렇게 그거는- 넓어질 수 그거는 있어요. 아재들이 하는 거고 그냥 네. 어떤 나 그런 거 보면 좋던데. 한 측면만 예쁘게 꾸며도 포토존으로 만들고 홈카페 만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네. 네, 감성샷 이런 거. 그것도 이제 SNS랑 결합이 되면서 인테리어 업종이 네. 더 크게 되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시장의 성장보다도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MS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갖고 있던 MS를 인테리어 회사가 가져간 거예요. 건설 이야기 해서 네.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그러니까 돼요.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적립식으로 좋은 기업을 꾸준히 계속 뭐 연금식으로 투자를 하면 주식이 낮다라는 말씀인데 부동산 한국 시장의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부동산의 장점이 있죠. 투자의 장점. 부동산의 장점. 오은혜 씨 뭐라고 전 생각하십니까? 투자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투자 말고 그냥 부동산의 장점. 부동산 뭔가 주식과 비교해서. 안정적이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잃을 확률이 좀 낮잖아요. 아니야? 아니 그냥 만약에 내 돈으로 샀다면 네. 내 돈으로 사고 내가 1가구 1주택이라면 네. 그리고 계속 그 집에서만 살 거라면 네. 떨어지든 오르든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만약에 네. 빚을 지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빚이 있다면 그러면 떨어지면 큰 타격 입죠.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리고 내 돈으로 샀어도 떨어지면은 안 좋잖아요. 안 좋지. 안 좋지. 예, 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언젠가 만약에 그걸 증여를 하든 내가 그렇죠. 죽어서 그렇죠. 뭐 상속을 하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주택연금을 들든 뭐 어떻든 간에 활용할 수 있지. 가격이 떨어지면 네, 당연히 안 안 좋겠죠.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요즘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난 집값 올라서 좋은 거 하나 없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뭐 증여세도 적게 나오고 세금도 적게 나오지. 천만 말씀. 올라서 서방은 좋지. 당연히 좋지. 자,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용할 수 있어. 맞아. 내가 그 주식은 집에, 사용을 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부동산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 주식 그 투자에 실패하신 어떤 분이 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직접 가요. 직접 가서 네. 주식을 증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실제 증권으로. 그래서 너무 열이 받으니까 다 쓰레기가 돼가지고 기자님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 경험. 집에 도배를 하는 거지. 한 벽면을. 예. 그래서 사용 가치가 조금 있어요. 대박. 이렇게 웃어주실 일이에요 지금? 아니,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재밌는. 정말 두 아재들 사이에서 힘드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주식은 사용 못하지만 예. 집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부동산은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로 봤을 때 부동산은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가치란. 그래서 투자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예. 투자만 할 때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야 됩니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근데 좀 쉽게 더 얘기해 주세요. 빚을 일으켜서 사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야 이게 투자 방법이에요. 아까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투자 방법은 순수하게는 어쨌든 계속 산다. 쉽게 말하면. 예. 근데 부동산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라. 대출을 일으켜라. 이게 투자 방법이에요. 예. 네. 그러면 어떤 부동산 여기도 아까 주식은 어떤 주식, 성장하는 주식을 알려준 그럼 어떤 부동산을 빚을 많이 일으켜서 사야 되느냐.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부동산은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시점이. 왜냐하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보다 언제가 중요해요. 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는 다 알고 있거든. 그치. 뭐는 뭐 역세권이고. 그렇죠. 그거 네. 있잖아요. 아니 지금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국에도 초등학교, 네,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예. 한국의 코스피도 보시면 예. 1위부터 10위까지가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과거 10년, 그렇죠. 20년 전부터. 그렇죠. 1등부터 10등까지 추려보면. 예. 근데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어. 결국엔 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요. 예. 생각해 보니까. 투자로 보면. 결국에는 부동산은 차입을 많이 일으키는데 when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지금 맞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걸 완전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막 부동산 오를 때 사는구나. 주식은 언제를 고민하고 부동산은 뭐를 고민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맨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네. 그러네. 네. 맨날 주식을 떨어질 때 살려고 하고 예. 네. 부동산은 좋은 곳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역세권 아파트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게 정부가 대출을 규제죠. 쉽게 해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 있을 때. 때,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안, 지금은 아니네. 지금은 현저하게 레버리지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투자 매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많이 올라서 시점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예. 전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을 때 집을 샀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2013년도 무조건 사야죠. 제가 2013년도에 막 사자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 다 웃었어요. 사자고 그러면. 그때는 떨어졌거든. 그때 떨어졌다니까. 10년부터 14년까지 떨어졌어요. 아, 저는 예. 그때 아예 부동산에 관심 없는 결혼도 전이어서 결혼 전이어서 잘 모르시죠? 아예 예. 아예 뭐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아니요. 투자의 뭐, 돈. 아니 정부가 대출을 지금처럼 꽉 죄고 있으면 그러니까 집 부동산 말고 예. 부동산은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죠, 결론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10만 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 얼마를 벌겠어? 10만 원 투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또 예.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주식투자 여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네. 예전에 인도에 처음으로 체스와 비슷한 게 발명됐는데, 음. 그 왕이 이게 기특해서 그 사람 어떤 전쟁이 나서 장군을 불렀어요. 네. 전쟁이 이기고 와서. 그래서 장군 보고, 자네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때 체스판 같은 게 나왔으니까, 체스판이 64칸인데 예. 그 한 칸에다가 쌀 한 톨 한 하고 톨. 예. 다음 칸에다 쌀 두 톨 이렇게 주세요 매달. 아 매달. 예, 그만큼. 아, 네. 그래도 너무 쉽잖아요. 네. 어? 네. 한 톨 주고 다음 달에 두 톨 주면 되고 그 다음 달에 네 톨 네 주면 톨 되고. 주고 그 다음에 8톨. 근데 그 나라가 망했대요. 그렇죠. 진짜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 오. 이게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럼 몇 톨이 되는 거예요? 예, 계산이 안 안 돼요. 돼요. 계산이 안 돼서. 예, 나라 재산을 다 털어서 대박. 그 사람한테 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머. 대신에 딸을 줬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됐다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그게 복리 저는 마술이에요. 강력하게 추천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금액이라도 해보시라. 복리로 쌓다 보면 사실은 훌륭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예전에도 그 전쟁 같은 게 보면요 오히려 작은 군사가 승률이 높아요. 왜요? 그렇지. 목숨 걸고 하니까? 치고 빠지기 쉽잖아. 그래요? 예. 그렇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영향을 안 묻잖아요. 그렇죠. 다 비껴가나? 예. 너무 작아서? 그리고 펀드도 5천조, 1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훌륭한 펀드 매니저를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뭐 500억 이 정도면 어지간하게 훈련 받은 사람들은 잘 하겠지만 네. 5천조, 1조 이렇게 넘어가면 못해요? 부담스럽죠. 1조가 들어갔다가 빠지려면 그거 수익 내에서 빠지려면 네. 그거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 돈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신 잘 됐을 땐 대박이잖아요. 아니 근데 빠질 때를 생각해야죠.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은 2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네. 예, 그러니까 수익을 2배로 벌 수는 있지. 그 사람은. 근데 1조를 투자하는 사람이 100%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본질을 통해서 투자 방법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각 자산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회사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시계가 안 보였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국민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